배를 타고 있는 한 여인, 사연 있어 보이는 표정으로 먼 곳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출발하려는 듯 배를 묶어둔 사슬을 풀고 뱃머리에는 등을 단 채 긴 여정을 떠나려는 듯 보입니다. 뉘엿뉘엿 저무는 해, 강가에 떨어진 낙엽, 나붓기는 머리카락, 우중충하고 을씨년스러운 날씨까지 운명을 내던진 결의가 느껴지는 이 그림,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샬롯의 여인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여러 예술 장르에서 사랑을 받은 영국 설화 아서왕과 원타기 기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서왕 이야기 중 란슬롯과 일레인의 에피소드는 회화나 문학 장르에서도 각색할 만큼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고백을 거절당한 한 여인의 슬픔을 담은 이야기죠. 백합공주 일레인, 그는 중세 샬롯 지방의 한 성에 살고 있던 흰 피부를 가진 여성이었죠. 그런 그는 어느 날 성에서 열린 마상 대회에 출전한 기사 랜슬롯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기사가 대회에서 부상을 입자 공주는 옆에서 간호를 하는데요. 그리고 기사가 떠나기 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그러나 기사는 이미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고백을 거절하죠. 공주는 마음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데요. 기사가 있는 땅을 향해 자신을 배에 띄워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배에 실려 도착한 공주 일레인을 보고 그의 진심과 상황을 알게 된 기사 랜슬롯, 무척 슬퍼하며 장례를 치러준다는 이야기죠. 이 비극적이고 낭만적인 짝사랑 이야기는 이후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이 설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신화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설화는 더 유명해졌죠. 랜슬롯과 일레인을 각색한 시 샬롯의 여인. 그의 시 속에서 일레인은 저주에 걸린 공주로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직접 바깥 세상을 보면 죽게 될 거라는 저주가 걸린 공주로 말이죠. 그는 섬에 갇혀 매일같이 직무를 짰고 오직 거울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사 랜슬롯의 모습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져버린 공주. 저주를 잊은 채 두 눈으로 직접 기사를 바라보게 되죠. 그 순간 거울은 깨지고 그가 짜던 직물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운명의 계시라도 받은 듯 말이죠. 공주는 곧 저주에 의해 자신이 죽게 되리라는 운명을 짐작하죠.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죽기 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성을 떠나기로 하죠. 공주는 황급히 메어둔 배를 타고 기사가 있는 땅으로 떠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테니스는 공주의 사랑과 용기를 메인으로 한 총 4편의 시를 발표합니다. 이 시는 당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들의 로망을 자극했는데요. 소설 빨강머리 앤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앤은 교과서에 실린 테니슨의 이 시를 읽고 큰 감명을 받는데요. 친구들과 백합공주 일레인 놀이를 하는 도중 정말로 빠져 죽을 뻔한 은. 구사일생으로 남자 주인공 길버트에게 구조된다는 로맨틱한 에피소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밴드의 노래에도 등장하죠. 그래미에 노미네이트된 더 밴드 페리. 빨강머리 앤의 장면과 같은 이미지를 If I Die Young의 뮤직비디오에 차용하죠. 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요. 하지만 여러 오마주 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를 세세히 반영한 건 바로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이 작품인데요. 사나운 동풍의 기세에 창백한 가을숲이 시들어진다. 버드나무 아래 둥둥 떠있는 그녀는 뱃머리 주위에 샬롯의 아가씨라고 적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대담한 예언자이냐. 멍한 표정으로 그녀는 카멜롯을 바라보았다. 시와 그림을 함께 보면 그림이 마치 시의 사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화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시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문학 이야기를 좋아했던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종종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림 소재를 구했죠. 그의 대표작들은 모두 신화적인 인물이 주를 이룹니다. 또 빅토리아 시대 대표적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팬이기도 했는데요. 아서왕 이야기를 토대로 재구성한 시 샬롯의 여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죠. 이를 그림으로 그려내기로 합니다. 공주가 배에 묶인 사슬을 풀고 그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아름답고도 비극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여인 뒤로 보이는 짙고 어두운 숲풀, 그리고 우울해 보이는 배경의 색채는 그녀 앞에 닥친 비극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또 곳곳에 여러 상징들을 숨겨놓기도 하죠. 뱃머리에 세워진 3개의 촛불, 2개는 이미 꺼져 있고 나머지 하나의 촛불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죠. 양초 오른쪽의 십자가상도 때이른 그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또 배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장례식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인의 왼쪽, 낮게 나는 2 참새들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탑에서부터 강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은 그녀가 막 성을 탈출했음을 보여줍니다. 시에 적힌 대로 뱃머리에는 샬롯의 여인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고 여인은 보트를 묶은 사슬을 풀고 있습니다. 무릎에는 한 장의 죽은 잎사귀가 그의 죽음을 암시하듯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불길한 상징으로 가득 찬 가운데 화려한 직물 작품이 눈길을 끄는데요. 배 한쪽 면에 걸쳐진 직물은 그가 탑 안에서 직접 짰던 것이죠.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공주 자신, 또 사랑하는 기사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탑 안에서의 시간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상과 현실의 대비를 명확히 나타내죠. 탑 안에서 꿈을 그리던 시간들은
직물처럼 화려하고 다채롭지만 반대로 그가 현재 처한 현실은 우중충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어두운 숲과 잔잔히 일렁이는 물결로 채워진 이 그림은 한 세대 전에 그려진 존 에버릿 밀레이의 오피리아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물가에서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운명의 여인, 사실적으로 묘사된 갈대와 풀잎으로 가득한 풍경까지 시각적인 공통점이 존재하죠. 영국의 고전 모티브를 차용한다는 점 또한 닮아 있습니다. 오피리아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면 샬롯의 여인은 아서왕의 전설에서 주제를 빌려왔죠. 두 그림 모두 비극적인 동시에 아름답고 관능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워터하우스가 그린 샬롯의 여인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후 그려진 공주 일레인은 거울을 보며 테피스트리를 짜고 있는 모습, 또 성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 중 일레인이 탑에 갇혀있는 발단 부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1916년의 작품에는 그녀가 밤낮으로 짜는 오색찬란한 마법 옷감, 항상 그녀 앞에 걸려있는 맑은 거울을 통해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 등을 담았죠. 배틀을 박차고 나가는 그림에서는 운명에 저항하는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저항하지 않고 나아가는 눈빛이 인상적인데요. 자신의 의지가 곧 죽음을 불러올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한편 작가의 그림 속 여인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당시 모델이었던 한 여성을 뮤즈로 삼았던 작가는 일명 워터하우스적 여성을 만들어냅니다. 붉은 끼가 도는 머리, 큰 눈과 붉은 입술, 홍조띤 뺨이 특징이죠. 그 중에서도 샬롯의 여인 속 여성이야말로 워터하우스적 여성의 표본에 가까운데요. 여기에 당시의 독특한 미의식을 반영하기까지 합니다. 슬픔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표현이다. 당시 예술가들은 낭만주의를 이끈 미국 시인 에드가 앨런 포의 이 말을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그림 속에 드러내 했고 또 죽음이나 운명과 같은 비장한 주제를 택했죠. 화가는 여인의 표정에서 이를 드러내며 자신만의 낭만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죠. 슬픔이라는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냈을 뿐만이 아닙니다. 풍경을 묘사하는 데에도 주의를 쏟았죠. 갈대풀의 정교한 세부 묘사, 물에 비친 그림자의 사실적인 표현, 자연을 중시한 라파엘 전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파엘 이전의 중세로 돌아가자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역사적 그림과 섬세하게 표현한 자연을 선호했죠. 샬롯의 여인이라는 시는 중세시대 설화를 좋아한 라파엘 전파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워터하우스 이전의 라파엘 전파 화가들도 이 시를 주제로 작품을 그려냈죠. 이들은 회화의 중세적 모티브를 전면적으로 등장시킵니다. 라파엘로 이전에 유행했던 모티브를 차용해 틀에 박힌 아카데미 회화가 주를 이루는 미술계에 변혁을 일으키고자 했죠. 어쩌면 이 그림, 샬롯의 여인은 라파엘 전파의 상황을 담아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을 벗어나 진실을 보고자 한 일레인 공주는 주류 미술계의 좁은 시야에 갇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없었던 라파엘 전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할 현실은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아해 보이는 직물 공예 작품 속 그림이 아니라 말이죠. 어딘가에 갇혀 있었으나 자신의 운명에 맞서기로 한 여인. 이 모티브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에 갇혀 있다가 지상의 봄을 맞이한 페르세포네부터 탑에 갇혀 있다 자유를 찾은 라푼젤까지 샬롯의 여인과 일맥상통하죠. 사실 성에 갇혀 거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았다면 일레인은 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운명이라는 껍질을 벗어나죠. 자신의 끝을 알고 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레인의 표정.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시나요?